생선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살점을 칼로 잘랐다. 낚싯줄은 여전히 팽팽했고 왼손에는 지나갔다. 무거운 낚싯줄을 쥔 손이 비틀리고 있었다. 노인은 번더리를 내면서 손을 내려다 보았다. 도대체 어떤 놈의 손이야. 지가 나려면 나보라지. 지 마음대로 배의 발톱질을 내버려 들어보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을걸. 그는 캄캄한 물속으로 비스듬히 내려가 잠겨있는 낚싯줄을 쳐다보았다. 지금 먹어둬야 이 손이 펴질 것이다. 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벌써 여러 시간 동안 고기와 씨름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버틸 수 있으려면 지금 다른 거라고 거둬야 한다. 노인은 살점을 한동 내놓고 천천히 씹었다. 맛이 괜찮았다. 천천히 잘 씹어서 집까지 질다 섭취해야 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럴 때 라임이나 레몬 소금만이라도 줘. 나도 조금 있다면 더욱 맛이 나을 텐데. 손 하나 주었다며 지가 올라 뻣뻣해진 손에다 대고 노인은 걱정스럽다. 내가 너를 먹기 싫어도 조금 더 먹어두마. 그는 두 쪽을 잘라둔 토막 중 나무 하나를 먹었다. 조심히 씹다가 껍질을 뜯었다. 다 익힌 초록대. 좀 더 있어야 알겠니? 노인은 토막을 더 집어서 이번엔 통째로 씹었다. 돌고래 대신 구멍을 잡게 되어서 다행이야. 돌고래는 너무 달단 말이지. 이건 전혀 달지도 않고 살도 아직 단단하고 그래. 역시 실질적인 생각이 위해 먹은 것이다. 무의미해. 소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기가 뼈째 썩을 것인지 마를 것인지 알 수 없으니 그다지 시장하지 않더라도 먹어두는 편이 맞지. 물속에 있는 고기가 변함없이 점잖하게 너 이걸 다 먹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좋겠어 하고 노인은 내가 좀 참아다오. 너 때문에 이걸 먹는단다. 그는 순간 물속에 있는 저 고기에게도 이것을 좀 먹였으면 고기야 나도 형제간 셈이니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고기를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노인은 쐐기 모양의 고기점을 천천히 재다 씹어먹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앉아 바지에 손을 닦았다. 자, 이제 그만 줄을 놓아도 좋아. 쥐가 나실 때까지 이거란 발로만 고기를 다루겠어. 노인은 왼손으로 붙들고 있던 줄을 왼발로 밟고 몸을 젖히면서 팽팽해진 줄에 등이 기대며 무게를 버텨내려고 했었다. 제발 경련아, 그만 물러가라. 고기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던 말이다. 그는 신속하게 제대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고기의 계획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해보았다. 나는 대책이 있는 건가? 고기가 엄청나게 크니 어차피 내 대책이란 건 녀석의 계획에 맞추어 임시 변통을 변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놈이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녀석이 그냥 물속에 있다면 나도 저 녀석과 함께 계속 있을 것이다. 노인은 지가는 손을 바지에 대고 전에 손가락을 풀어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손은 쉽게 펴질 것 같지 않았다. 며칠째면 좀 낫겠지 하고 노인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방금 먹은 날다란 거 소화되면 부러질 거야. 손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펴놓고 말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억지로 손을 펴놓고 싶진 않았다. 밤새 낚싯줄을 풀고 또 매느라 손이 너무 부려먹었던 것이다. 노인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깨달았다. 그는 검푸른 바닷속 깊은 곳에 무지갯빛으로 볼 수 있었고 팽팽하게 앞으로 뻗어나간 낚싯줄과 찬찬한 수면에 있는 파문을 볼 수 있었다. 어디선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한때 고기의 물고기가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가는 흐려지고 한참 후 또다시 나타났다. 노인은 그것들을 보고 누구도 바다에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조각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 나가고
몹시 두렵다고 했다. 빨리 갑작스러운 악천후가 겹치는 계절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태풍이 부는 계절이고 바로 그 태풍만 불지 않는다면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다. 바다에 걸친 태풍이 오기 전일지였어. 하늘의 그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다만 육지에 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고 육지가 구름의 모양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 조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노인이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바다 위에서 본 구름의 모양으로 보아 태풍이 올 것 같진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얀 뭉게구름이 아이스크림 기둥처럼 쌓였고 드높은 9월 하늘에 옅은 깃털 같은 새털구름이 높이 떠있다. 가벼운 미풍 고기야, 오늘은 너보다 나한테 유리한 날씨구나. 왼손은 아직 오고도다를 있었으나 치침치가 풀리고 있었다. 쥐가 나는 것은 줄리색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자기 몸이 자신에게 하는 배신행위라고. 토마인 중독으로 남 앞에서 썰살을 한다든지 구토를 하는 것과 창피한 노릇이지만 이놈의 쥐는 노인은 쥐를 깔람브레라는 에스파냐어로 떠올렸다.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 창피한 노릇이거든. 소년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팔을 주물러 끊고 풀어줬을 텐데 호동이 생각했다. 힘이 풀리긴 풀리겠지. 그때 노인은 낚싯줄을 당기는 힘이 달라지는 것으로 느꼈고 물속에 잠겨있던 낚싯줄이 각도가 기울어진 것을 보았다. 줄에 대고 버티면서 보니 낚싯줄이 힘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녀석이 올라오는군. 어서 가까이 오너라. 제발 가까이 와. 낚싯줄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배 앞 수면까지 불쑥 지면서 고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에 바다 고기는 번쩍이고 있었다. 머리와 등은 짙은 자주빛 비겼고 옆구리 줄무늬로 연한 자주빛이 졌다. 부리는 야구 방망이처럼 밀었고 끝이 쌍칼처럼 뾰족했다. 눈문 잠깐 물 밖으로 전신에 드러내 보이더니 잠수부처럼 여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날 같은 꼬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줄이 재빨리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조배보다 적어도 밑은 더 길었다. 줄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것으로 보아 고기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당기고 있었다. 일정하게 당겨서 고기의 속력을 늦추어 놓지 않으면 있는 대로 줄을 끌고 가서 마침내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굉장한 고기인 만큼 이쪽도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노인이 생각했다. 제 힘이 엄청난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며 도망치도록 도와서도 안 될 일이었다. 다행히 고기들은 저희를 죽이는 인간처럼 영리하지 못하다. 인간보다 더 기품이 있고 유능하기는 하지만 말이야. 노인은 큰 고기를 본 적이 많았다. 1000파운드 이상 나가는 고기도 많이 보았고 그런 고기를 두 마리 잡아본 적도 있었다. 때론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은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먼바다까지 나와 혼자서 평생에 처음 보는 큰 고기를 직접 날로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고기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직도 왼손은 내 발톱처럼 오그라들어 있으면서 말이다. 이제 곧 풀리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왼손의 지가 풀려서 오른손을 거둘 수 있을 거야. 고기와 내 왼손과 오른손 이 세 가지 모두 형제가 아니니 틀림없을 거야. 쥐가 나다니 못난이가 고기는 다시 속력을 늦추어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는 어째서 녀석이 뛰어올랐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마치 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라는 듯 뛰어올랐던 것이다. 너란 놈은 알 것 같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알리고 싶구나. 그렇게 되면 너는 내 지난 손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한 인간으로 보여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고 의지와 지혜밖에 없는 나에게 맞서는 저 고기가 부럽구나. 노예는 가능하면 편한 자세로 배전에 몸을 기대 고통을 견디려고 애썼다. 고기는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고 배는 어두운 물을 헤치며 천천히 나아갔다. 새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고 한낮이 될 무렵 노인의 왼손이 닿던 뒤덮였다. 고기야, 너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노인 어깨를 덮고 있던 자루를 내만져 낚싯줄로 옮겨놓으면 조금 편안한 자세는 되긴 했다. 그래도 고통을 이겼다. 난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 고기를 잡게 해준다면 죽기도는 10번 성록송 10번을 외우겠다고 고거래를 순례도 가겠어. 맹세. 그는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따금 너무 피곤해서 기도문을 기억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곤 했지만 재빨리 외워보면 자동적으로 뒤에 구절 떠오르곤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성록송은 주기도문보다 더 쉬웠다. 주께서 함께 복되시며 대신이라서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며 노인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복되신 마리아님이여, 마지막으로 이 고기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훌륭한 고기이긴 합니다만 기도를 마치고 나니 한결 기쁨이 나아졌다. 넌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뭔가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노인은 뱃머리에 판자에 몸에 기댄 채 왼손가락을 기계처럼 자꾸 움직여 보았다. 밑붕이 가볍게 일고 있었다. 햇볕은 제법 따가웠다. 작은 줄에 미끼를 새로 달아서 고물 쪽으로 들고 두는 것은 좋겠는 만약에 녀석이 이대로 하루종일 덮어칠 정적이라면 나도 뭐든지 좀 더 먹어야 하는데 성속에 물이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됐으니 이 근처에서 돌고래밖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밤은 날치라도 배 위에 날아들었으면 좋겠지만 날치를 끌어들일 만한 불이 있어야 말이지. 날치는 날로 먹어도 맛이 좋고 칼질을 할 필요가 붙을 텐데 이제 나는 최대한 힘을 아껴야겠어. 놈이 이렇게 그 줄을 달려 몰랐단 말이야. 그래도 저 고기는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위대함과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죽게 될 테지. 너희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역경을 잘 견딜 수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지를 고기에게 보여주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 나를 이상한 노인이라고 소년에게 말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 말의 증명이다. 그런 증명이야. 이미 이전에 수천 번 넘게 했지만 지금은 다 무의미한 것 같았다. 노인은 지금 그것을 새롭게 증명해 보려는 것이다. 기회는 늘 처음처럼 새롭게 왔고 그럴 때마다 노인은 과거의 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이 잠들고 바로 잠이 들어서 사자꿈이나 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 사자가 중요한 존재로 남은 거지? 느그니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 배짱 기대하시자.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저 녀석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난 될수록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우로 접어들었다. 배는 아직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미풍이 밀려 배는 파도 위를 헤치고 나아갔다. 등을 짓누르 굽던 밧줄이 부드러워져 한결 견딜만 싣고 있었다. 오후에 다시 주장만 더 올라왔다. 그러나 고기는 약간 높은 수면 위로 올라와 계속해서 물을 헤쳐나갈 뿐이었다. 햇빛이 노인의 왼팔과 어깨에 앉아있다가 이제는 동쪽으로 옮겨가는 걸 보고 노인은 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고기가 물속에서 그 멋진 자줏빛과 가슴 지나면을 날개처럼 활짝 펴서 그 곧단 꼬리로 어두운 물속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양을 그려보았다. 녀석의 눈은 정말로 크더군. 마른 그보다 훨씬 작은 눈으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지. 나도 저녁은 밤낮 있게 밝았어. 아주 컴컴한데 아니라 하나님만큼은 볼 수 있었지. 해도 나고 손가락도 꾸준히 움직인 탓에 왼손에 쥐가 완전히 풀렸다. 그래서 노인이 힘을 왼손에 옮겨놓기 시작했다. 등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줄이 살을 파고든 곳에 비의 옆자리로 옮겨 놓았다. 만약 네가 지치 않았다면 너도 나만큼이나 이상한 놈이니. 네가 지치지 않았다면 너도 나만큼이나 이상한 놈이게야. 노인이 지치대로 지쳐 있었다. 곧 밤이 될 것 같아 노인은 다른 일이나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는 야구리 글을 떠올렸다. 노인은 그것을 에스파뇰어로 그란리버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실감이 나서 좋았다. 노인은 뉴욕의 양키즈 팀과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이 시합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벌써 이틀째인 시합 결과를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내일 신념을 가져야지. 말 뒤꿈치 뼈가 아픈 가운데에도 다시 시합을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와 제프가 미치 않도록 말이야. 발 뒤꿈치 타박상이라는 것은 어떤 병일까? 우리는 그런 병을 안 걸리는데 그건 딱상이야. 하게 사람 뒤꿈치에 박은 것만큼 아픈 것일까? 안타까운 점. 해발톱을 단 아픔을 견딘다거나 한쪽 또는 양눈이 빠지고도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혼자만 새나 짐승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저 콩고만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되고 싶다. 상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어가 오면 이제 너나 볼장 다 본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디마지오라면 내가 지금 이 녀석과 겨루고 있는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저 고기와 싸울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럴 걸. 그는 젊고 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한때는 어부였다고 하니. 그런데 타박상이란 것을 그것도 어떤 병일까 모르겠다. 너는 아직까지 뼈가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노인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카사블랑카에 있는 술집에서 사이렌피고 출신의 흑인 장사와 팔심을 하던 일을 상기했다. 그때 그들은 테이블에 분필로 줄을 긋고 그 위치에 팔꿈치를 올려 놓은 채 팔을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서로 손을 움켜잡고 하룻밤 동안 서로 상대방의 손에 테이블 위를 엎드려 있었다. 돈을 거는 사람이 많아 석유 등잔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들락날락거렸다. 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총 8시간이나 지나다 심판이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이나 심판을 바꿨다. 두 사람의 손톱 밑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서로 상대방의 두 손, 팔만 쳐다보면서 꼼짝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초조한 심정으로 방을 들락날락거리는 높다란 의자를 벽에 기대어놓고 거기에 앉아 시합을 지켜보았다. 판자병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벽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흑인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커서 미풍이 불어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자도 나란히 흔들렸다. 밤새도록 승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흥미를 넘어서 담배를 물려주었다. 술을 마신 다음에 흑인은 사력을 다해 인간힘을 쓰더니 마침내 그때 노인이 아니라 산티아고 선수의 손에 거의 3인치가량 눕혔다. 그러나 그도 죽을 힘을 다시 손을 세웠다. 그때 노인은 잘생기고 훌륭한 체력을 가진 이 흑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벽이 되자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슨 보통계를 원했는지 심판이 이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가로줬다.
그때부터 그 힘을 쓰기 시작해 그는 손을 점점 아래로 꺾어 내렸고 마침내 그 손이 테이블에 닿게 만들었다. 결국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 월요일 아침에 끝이 났다. 그때 대부분 돈을 건 사람들은 부두에다가 설탕 부대를 지거나 아바나 석탄 회사에다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승부 선언을 청했던 것이다.